통장에 10만 원 남았을 때의 그 막막함, 아직도 기억나십니까? 은퇴하고 나니 연금만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병원비 공과금 내고 나면 손주들 용돈은커녕 본인 밥값도 걱정되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더 답답한 건 일하고 싶어도 나이가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력서에 65세라고 쓰는 순간 전화조차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73세 할머니는 매달 180만 원을 벌고 계시고 69세 할아버지는 주 3일만 일하면서 월 200만 원 이상 받고 계십니다. 특별한 인맥도 없고 큰 자본금도 없습니다. 오직 자격증 하나로 말이죠. 나는 너무 늙었어.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생각 버리세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75세에 자격증 따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컴퓨터 한 번도 안 써본 70대 분이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공부해서 합격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 3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실제로 돈이 되는 자격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고 면접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황된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검증된 내용입니다.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통장 잔액이 바뀝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일자리가 술술 풀린다? 거짓말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장밋빛 이야기들 믿지 마세요. 실제로는 자격증 있어도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럼 왜 자격증을 따야 할까요? 포기하라는 건가요? 천만에요. 오히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60대, 70대 자격증 취득자분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분야를 선택하셨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자리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사람이 부족한 분야는 오히려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둘째, 자격증 하나만 믿지 않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봉사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실무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셋째, 처음부터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파트타임이나 수습으로 시작해서 실력을 인정받은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셨습니다. 67세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2달은 거의 봉사 수준으로 일했어요. 월급도 적고 힘들었죠. 그런데 성실하게 하다 보니 3달째부터는 회사에서 먼저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하더라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격증은 문을 여는 열쇠일 뿐이고 진짜 승부는 첫 3개월을 어떻게 견디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버리세요. 대신 전략을 가지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는 전략이 통하는 자격증입니다. 첫 번째 자격증은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서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비상구는 막혀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이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법으로 정해진 필수 인력이라는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질 염려가 없는 거죠. 더 좋은 건 체력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루에 1~2시간 정도 건물을 돌면서 점검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무실에 앉아서 기록을 정리하면 됩니다. 급여 수준도 괜찮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면 월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이고 프리랜서로 여러 건물을 관리하면 더 많이 받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등급이 여러 개로 나뉘는데 시니어 분들께는 2급이 가장 적합합니다. 2급은 중소형 건물을 담당하는 자격으로 시험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은 소방 관련 법령과 기초 이론을 다루는 필기 시험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실기가 없다는 게 큰 장점이죠. 객관식 문제 60문제를 푸는 건데 6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준비 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하루에 2~3시간씩 공부하면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잘 되어 있어서 집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추천합니다.
교육비는 20만 원 정도로 저렴하고 강의 내용도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1년에 4번 정도 있으니까 한 번 떨어져도 다음 기회가 금방 옵니다. 실제로 두세 번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격증을 따고 나면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곳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도 다양합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여러 건물을 관리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면 건당 비용을 받습니다. 프리랜서는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2세 박영수 씨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따신 후 소규모 상가 3곳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각 건물을 4번씩만 방문하면 되는데 월 2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계시죠.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귀찮아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머리 쓸 일도 별로 없고 몸도 안 힘들고 그러면서 용돈벌이 하니까 딱 좋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또 다른 장점은 정년이 없다는 겁니다. 70대는 물론이고 80대까지도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70대 후반 관리자분들도 계십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겁니다. 구인 사이트보다 직접 발로 뛰는 게 훨씬 빠릅니다. 면접 때는 본인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걸 강조하세요. 화려한 이력보다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라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시니어에게 정말 잘 맞는 자격증입니다. 배우기도 어렵지 않고 일도 힘들지 않고 수요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입니다. 두 번째 자격증은 생활체육 지도자입니다. 운동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이 자격증을 주목하세요. 취미가 돈이 됩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탁구, 배드민턴, 요가 등 종목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시니어가 시니어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나이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됩니다. 같은 또래가 가르치니까 수강생들도 훨씬 편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시범을 보이고 같이 운동하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이 됩니다.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죠. 급여는 시간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2~3시간, 주 3일만 일해도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시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시니어분들께 특히 추천하는 종목은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라 수요가 많습니다. 게이트볼은 공을 쳐서 게이트를 통과시키는 운동이고 그라운드 골프는 골프를 간소화한 운동입니다. 둘 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서 시니어들이 즐기기 좋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필기는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같은 이론 과목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상식 수준의 내용이 많습니다. 실기는 해당 종목의 기술을 시연하는 겁니다.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는 실기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입니다. 이론 공부 2개월, 실기 연습 2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시면 3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기는 해당 종목 동호회에 가입해서 연습하시면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68세 강미숙 씨는 게이트볼 지도자 자격증을 따신 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 3회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월 12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합니다. 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니까 일석삼조예요. 이거 안 했으면 집에서 TV만 봤을 거예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일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등에서 강사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한 달에 4번만 가르쳐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3곳만 다녀도 150만 원이 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강사 수요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구인 공고가 안 떠 있어도 좋은 강사가 있으면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대한체육회나 해당 종목 협회에 가입하면 강사 채용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본인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운동을 가르치려면 시범을 보여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과 즐겁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웃고 떠드는 분위기라서 일하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께 정말 잘 맞는 자격증입니다. 80대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강한 직업입니다. 세 번째 자격증은 숲해설가입니다. 산과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자격증을 눈여겨보세요. 등산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수목원, 생태공원에서 방문객들에게 나무와 식물에 대해 설명해주는 일입니다. 숲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선생님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매일 숲에 간다는 겁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나무를 보면서 일하니까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험한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완만한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면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적당한 운동이 되어서 좋습니다. 급여는 시간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2~3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됩니다. 주말에만 일하셔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풀타임이 부담스러우면 주말에만 일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 수요가 더 많거든요. 숲해설가 자격증은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뉩니다. 이론은 나무와 식물에 대한 기초 지식, 생태계에 대한 이해 등을 배웁니다. 실습은 직접 숲에 나가서 해설하는 연습을 합니다. 교육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주 2회 정도 수업이 있어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국비 지원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은 2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만 60세 이상은 대부분 지원 대상이 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시험은 필기와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는 객관식이고 면접은 실제로 숲해설을 하는 시연을 하는 겁니다. 71세 최영수 씨는 숲해설가로 3년째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산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취미가 일이 됐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자연을 알려주는 게 보람차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보느라 자연을 모르는데 제가 설명해주면 눈을 반짝이면서 듣더라고요. 숲해설가는 일자리도 다양합니다. 국립공원, 수목원, 산림욕장, 생태공원 등에서 숲해설가를 채용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 기관에 등록해두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일하는 방식이죠.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는 한국숲해설가협회에 가입하면 일자리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숲해설가의 또 다른 장점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해설가가 설명해주면 더 편하게 느끼시거든요. 산과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께 정말 잘 맞는 자격증입니다.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네 번째 자격증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힘들다던데? 맞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급여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식사를 도와드리고 씻기고 이동을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입니다. 왜 이 자격증을 추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요양원, 재가센터, 주간보호센터 어디든 사람이 부족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급여가 괜찮습니다. 5월 20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야간 근무를 하시면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똑같은 시니어라서 소통이 잘 됩니다. 젊은 요양보호사보다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느끼십니다. 내 또래가 돌봐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교육 240시간을 받고 시험을 보면 됩니다. 하루 4시간씩 약 2개월이면 끝납니다. 교육비는 60만 원 정도인데 국비 지원을 받으면 거의 무료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 내용은 어르신 돌보는 방법, 응급처치, 치매 이해하기 등입니다. 어렵지 않고 실습 위주라서 누구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35문제를 푸는 건데 교육만 성실하게 받으면 대부분 합격하십니다. 66세 이영숙 씨는 요양보호사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월 220만 원 받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어르신들 모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고맙다, 딸 같다 하실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돈보다 그게 더 큽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 형태는 다양합니다. 요양원에서 전일제로 일할 수도 있고 재가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부담되시면 주간보호센터를 선택하세요. 밤 근무가 없고 업무도 요양원보다 가볍습니다. 주로 낮 시간에 어르신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식사를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어디든 환영입니다. 요양원이나 재가센터에 전화만 하면 바로 면접 날짜를 잡아줍니다. 면접 때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모시겠다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세요. 화려한 경력보다 성실함과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 힘들지만 가장 확실한 자격증입니다. 일자리 걱정이 전혀 없고 급여도 안정적입니다. 체력에 자신 있으신 분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자격증은 조리사입니다. 한식, 양식, 중식 중에 한식 조리사를 추천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해온 그 경험, 이제 돈으로 바꾸세요. 요양원, 복지관, 학교, 회사 급식당에서 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이 자격증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 해온 일입니다. 낯선 일을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익숙한 요리를 하는 겁니다. 칼질, 불 조절, 간 맞추기 전부 몸에 배어 있잖아요. 둘째, 근무 시간이 규칙적입니다.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사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습니다. 셋째, 급여가 나쁘지 않습니다. 5월 180만 원에서 220만 원, 큰 급식소는 250만 원까지도 받습니다. 넷째, 시니어를 선호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복지관은 어르신들 입맛을 잘 아는 시니어 조리사를 찾습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가 있습니다. 필기는 식품위생, 조리 이론 같은 내용이고 실기는 지정된 메뉴를 정해진 시간 내에 만드는 시험입니다. 준비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니어 대상 요리 학원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100만 원 정도인데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실기 시험 메뉴는 미리 공개됩니다. 보통 10가지 정도 메뉴 중에서 당일에 하나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집에서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70세 김정희 씨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일하시는데 월 180만 원을 받으십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해온 요리가 이제 월급이 됐어요. 손주들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니까 자존심도 살고요. 늦게라도 시작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조리사의 근무 환경도 다양합니다. 요양원, 복지관, 어린이집,
학교, 회사 구내식당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처음에는 보조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은 후에 주방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나 복지관에 직접 연락해 보세요. 워낙 사람이 부족해서 자격증만 있으면 대부분 채용합니다. 면접 때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겠다고 강조하세요. 그리고 위생관념이 철저하다는 것도 어필하세요. 한식 조리사는 가장 익숙한 일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생 해온 경험이 실력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자격증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욕심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준비하면 전부 실패합니다. 하나를 확실하게 따고 나서 다음 걸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매일 조금씩 공부하세요.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1시간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반복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저녁 먹고 30분,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부담도 적고 효과도 좋습니다. 셋째, 같이 공부할 동료를 만드세요. 혼자 공부하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카페나 단체 채팅방에서 스터디 그룹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시니어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응원도 해주세요.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에 한 번에 붙으면 좋지만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진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실제로 두세 번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첫 시험은 경험 삼아 본다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응시하세요. 다섯째, 국비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만 60세 이상은 내일 배움 카드로 국비 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시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여섯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공부에 집중하느라 운동을 안 하거나 식사를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격증을 따도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새끼 제때 챙겨 드세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가족의 지지를 얻으세요. 가족들이 반대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응원을 받으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고 하시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치매 예방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싶다고 설득해 보세요. 여덟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처음부터 자격증 따서 월 200만 원 벌겠다는 큰 목표만 세우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교재 10페이지 읽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하세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큰 목표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취업입니다. 시니어가 취업할 때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입니다. 아무리 자격증이 있어도 나이만 보고 걸러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소규모 사업장을 노리세요. 큰 회사는 젊은 사람을 선호하지만 직원 10명 미만인 작은 회사는 실력 있고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두 번째 전략, 직접 발로 뛰세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자격증과 관련된 업체나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나누세요.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이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어듭니다.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한번 일해볼래요? 라는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낮은 자세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정규직과 높은 급여를 요구하지 마세요. 일단 일하면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파트타임이나 수습부터 시작하세요.
일을 잘하면 회사에서 먼저 정규직 전환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규직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전략,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세요. 나이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처럼 자주 이직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책임감 있게 일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니어만의 장점을 강조하세요. 다섯 번째 전략, 건강함을 증명하세요. 나이 든 사람을 안 뽑는 가장 큰 이유가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가세요. 혈압, 혈당 모두 정상입니다. 매일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여섯 번째 전략, 젊은 상사를 인정하세요. 면접관이 본인보다 한참 어릴 수 있습니다. 그때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젊으신 분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세요. 일곱 번째 전략, 복수 지원하세요. 한 곳에만 지원하지 말고 여러 곳에 동시에 지원하세요. 떨어져도 낙담하지 말고 계속 지원하세요. 통계적으로 10곳에 지원하면 한두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덟 번째 전략, 시범 근무를 제안하세요. 회사가 망설이면 일주일만 무급으로 일해보겠습니다라고 제안하세요. 실력을 보여줄 기회만 주면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홉 번째 전략, 추천을 받으세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취업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주변에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 보세요. 교육 과정에서 만난 강사나 동료들에게도 일자리 정보를 물어보세요. 시니어들끼리는 서로 돕는 문화가 있습니다. 열 번째 전략, 창업도 고려하세요. 취업이 계속 안 되면 소규모 창업을 생각해 보세요. 큰 돈이 들지 않는 방문 서비스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고객이 되어서 직접 일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적어도 실력과 평판이 쌓이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취업은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제대로 된 전략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의 반대 때문에 시작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자격증이에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어차피 안 될 텐데 돈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시죠? 가족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충분히 설명하세요. 무작정 나 자격증 딸 거야 하지 말고 왜 필요한지, 어떤 자격증인지, 어떻게 준비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분명히 하세요. 국비 지원받으면 비용이 거의 안 든다. 자격증 따면 월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보여주세요. 둘째, 건강 이유를 대세요. 자격증 공부가 치매 예방에 좋대.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젊어진대. 이런 식으로 건강 측면을 강조하세요.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 가족들도 건강 이야기에는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성공 사례를 보여주세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시니어가 자격증 따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서 보여주세요. 실제 사례를 보면 가족들도 아, 진짜 가능하구나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넷째, 배우자의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이야 설득하기 쉬운데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가 반대하면 정말 힘듭니다. 배우자에게는 진심으로 이야기하세요. 나도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당신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다섯째, 독립성을 강조하세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내 용돈은 내가 벌고 싶어. 이런 식으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세요. 자녀들도 부모가 독립적으로 사시는 걸 원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편한 거니까요. 여섯째, 시간을 주세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뀝니다. 몇 달간 꾸준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진지하구나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설득하세요. 가족의 반대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결정하실 시간입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제 와서 뭘 하겠어라고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직 늦지 않았어. 한번 해보자라고 도전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는 걸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생활체육지도자, 숲해설가, 요양보호사, 조리사는 모두 검증된 자격증입니다. 실제로 60대, 70대 분들이 취득해서 지금도 수입을 올리고 계시는 자격증들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학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됩니다. 첫걸음은 정보를 찾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검색해보세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조리사 자격증 이런 키워드로요. 정보를 찾다 보면 이거 정말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다음은 상담을 받는 겁니다.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시니어 클럽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이야기하세요.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첫 수업에 등록하세요. 일단 시작하면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버티세요. 한 달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석 달이 지나면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땄을 때의 그 성취감,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댓글로 어떤 자격증에 관심 있으신지, 어떤 고민 있으신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60대, 7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1년 후에는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통장 잔액 1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